안녕하십니까, 권정미입니다. 부동산 관련 간략하게 그 통계나 보고 뭐 현학적으로 이야기하는 얘기 아니고 제가 평소에 느꼈던 것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대출, 그 중에서 안심대출의 문제점을 제가 잠깐 지적할까 합니다. 안심대출이라고 있어요. 뭐 한 1, 2년 출시된 걸로 아는데, 공시가격의 1.5배를 대출액으로 산정하는 거죠. 자, 우선 아파트는 제하고 빌라 같은 경우 공시가격이 1억이다. 그러면 1억 5천까지 전세 대출이 가능해요. 알다시피 제가 경험한 거로는 전세 금액의 99%까지 대출하는 걸 봤고요. 거의 100%죠. 자기 돈 하나도 없이 정부가 지금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는 꽉 묶어놓고 전세 대출은 끝없이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니까, 여러분 지금 공시가격은 계속 오르죠. 그 감정원으로 이름이 바뀐 한국 부동산원에서 공시가격을 산정하니까 자꾸 얘기하지만 걔들은 아무렇게나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거예요. 전문가들 아니니까. 그래 놓고 그게 정가 보도 마냥 모든 재산세 올리고 종부세 부과하고 건강보험료하고 모든 그 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거기다 1.5배 해가지고 안심대출을 나갑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우선 안심대출은 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첫째, 이게 안심대출에서 들어가게 되면, 자, 보통 90%든 뭐 최하 80%니까 그러면 전세 보증을 들어요. 그럼 전세 보증을 들게 되면 100% 보장을 받죠. 자, 임대인들도 나쁠 건 없습니다. 첫째, 임차인도 나쁠 건 없어요. 다 나쁠 건 없어요. 지금 구조적으로. 예를 들면 전세가가 그게 안심전세 대출이 없었다 그러면은 한 2억이면 될 거를 안심대출이 되면 얘를 그냥 1억으로 합시다. 공시가격이 1억이라 그러면 곱하기 1.5니까 1억 5천이 되죠. 그러면 안심대출이 아니다 그러면 이게 전세가가 1억밖에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1.5배 하기니까 무조건 1.5배만 되면 정부에서는 LH든 뭐든 무조건 전세대출이 거의 승인이 나요. 그러니까 안심대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억 5천으로 상향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매매가가 1억 5천이 넘어가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1억 5천 이하일 수도 있어요. 정부가 의도적으로 지금 모든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깡통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또 공시가격이 또 내년에 또 오르게 되면 또 전세가격은 상승되고, 전세가격이 상승되게 되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매매가도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전세 보증보험을 들기 때문에 만기 때 되면은 그걸 전부 그 보증보험 회사든 은행에다가 이제 그 임대인은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임차인은 꽃놀이 패죠. 좋은 집에 살고. 왜? 자기는 보통 같으면 1억에 살 거를 1억 5천에 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5억에 살 집을 7억에 살 수 있는 거고.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어느 누가 피해자가 없는데 보증은 전세 보증보험 해주고, 임대인도 전세가 높게 받으니까 손해날 거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보증해 주니까 임차인은 만기 때 돈 안 빼주게 되면 굉장히 임대인한테 위험부담이 많죠.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런 제도를 할까? 궁극적으로 누가 피해보는 거냐? 답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무도 피해 안 보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세금이 피해 봅니다. 지금 현재는 피해가 안 봐요. 눈으로 드러나진 않아요. 근데 만약 이게 전부 전세가를 상승시켜 놓고
매매가를 상승시켜 놓고 나중에 이게 나중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거 잘 어느 누가 인터넷에서 문제점을 지적해 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글로만 배웠으니까 부동산을. 우리처럼 실전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만에 하나 자 예를 들어서 매매가는 2억인데 공시가 고고하기 1.5배 해가지고 2억 5천을 전세를 들어갔어요. 집주인 잘못 하나도 없죠. 정부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되면 임대인은 이 집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신경 써주면 고마운데 저절로 깡통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미 자기 그 모든 걸 수익을 창출이 됐잖아요. 매매가 2억밖에 안 되는 거를 2억 5천원 전세 들어가 있으니까. 누구에 의해서? 정부에 의해서. 그래도 보증보험이 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2억 5천원을 빼준다 이 말이에요. 집주인은 손 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나중에 경매니 뭐니 이런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지금 갈라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매매를 할 수 있도록 권장을 시켜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전세 위주로 향후에 전세가 안 되게 되면 이제 전세가 씨가 마를 거니까 이미 말랐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는 월세로 전환이 될 거라 그러면 그러면 월세 지원도 또 할 거게 되죠. 그리고 전부 세금으로 떼우고 결과적으로 제가 안심대출이 이렇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이 궁극적인 피해자는 뭐냐? 아무도 없더란 얘기야.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사무실 아무도 손해가 없어. 오직 손해는 세금만 손해야. 국가란 얘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정부란 얘기도 하지 않겠어요. 시원찮으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부동산을 보는 이 시각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심대출이 지금 안고 있는 문제는 처음에 제가 접했을 때도 1, 2년 전에 이 안심대출이 뭐지? 누구를 안심시킨다는 거야? 이름은 잘 지어놨어요. 다 안심이 돼. 현재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향후에는 화약고다. 결국 나중에 손 안 대게 되면, 좀 심한 얘기로 할 것 같으면, 아까 얘기했죠. 그 핵심입니다, 그거. 매매가 2억밖에 안 되는데, 정부가 상향을 시켜놨잖아, 2억 5천으로. 그럼 어느 집주인이 신경 쓰겠어요? 안 쓸 수가 밖에 없다. 지금은 만약 근데 그분이 임대인이 그 집에 대한 애착이 많아서 관리를 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 모를까. 근데 이제 2억 여기 되면 나중에 이게 정부에서 이 대출 제도가 없어지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떨어지면 그걸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겠느냐 이게요.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은 날려버리는 거죠. 왜? 의미가 없지,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하등에 신경도 안 쓰고, 이따 또 한번 얘기했지만은, 국토부 장관이나 이런 인간들이 지들 일신의 영달만 생각하니까 나라가 개판 5분전으로 돼가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그냥 간단히 한번 그 안심대출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걸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